이제 네. 통일교와 국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거면 대선 자금 500억 설이 50억 참 50억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보도되고 뭐 또 지구당의 돈을 지급하고 뭐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수천 명의 입당 얘기도 있고 지금 한학자가 구속돼 있는데.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생각? 한학자가 입을 열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통일교가 이 지원 후원을 했던 이유는 네, 사실 네. 캄보디아 건을 뭔가 자신들이 국책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캄보디아 건을 그 김건희 씨가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면서 이제 통일교와는 사실 이해관계가 좀 틀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조직범죄 변호를 자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 이제 스폰을 받은 조폭이 스폰을 제끼고 직접 하게 되는 경우를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의리를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도 됐고 네. 그리고 이제 특검법에 일반 형사로도 충분히 그 플리바게닝이 가능하지만 네. 특검법에 굳이 또 조항을 넣어갖고 플리바게닝이 가능하다고 넣은 만큼 분명히 특검 쪽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한테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정치와 독립할 수 있겠다. 통일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잘 한다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정말 강력하게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힐 네. 좀 유인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또 이제 본인이 들어간 동안 또 뭐 통일교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 뭐 아들들로 인한 위협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빨리 좀 해결하고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정을 고려를 한다면 조금 진실을 밝힐 유인 동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네. 그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제 ODA 해외 원조 개발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 이제 23년에 이게 3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24년에 6조. 25년에 6조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면서 걔네들이 말했던 게 긴축 재정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긴축 재정은 요구를 하면서 이런 해외 원조 개발 우리하고 별 의미도 없는 사실 우리가 이제 부유할 때 도와줄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럴 때입니까? 이런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킬 게 많은 자 입을 연다. 그러니까 서희 이봉관 회장을 보면 됩니다. 지금 그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지킬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앞으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고 싶겠습니까? 본인이 가진 게 많은데 특히나 지금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2인자 3인자 간의 갈등 폭탄 던지기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한학자가 입을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특검도 이 부분에서 잘 전략적으로 좀 대처해야 된다 봐요. 맞아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윤영호 그 씨는 이미 다 많이 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정원주 씨라고 네. 통일교 내 그 청탁 실세 2인자가 있습니다. 한학자 네, 네. 다음에 그분이 지금 연일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정원주가 그 한 총재 측근이자 최측근인데 그 한학자 영장에 적시된 모든 범죄 대부분 범죄에 다 공범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적시가 있어요. 돼 있군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정구승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이 정원주도 다 불면 이제 윤영호 정원주 다 불는데 자기만 안 불었다. 뭐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형량을 혼자 다 이제 독박 쓰는 너 혼자 한 거구나. 뭐 아니 또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한학자가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그냥 좀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하시죠. 어느 정도 내용을 얘기하시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실무적으로 되게 호화 변호인단을 네. 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정말 변호사비를 많이 썼는데 그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자백하자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받은 돈이 있는데 자백은 혼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맨 처음에는 좀 자백은 혼자 할 수 있다. 네. 그 변호인단도 맨 처음에는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구속이 되면 이제 본인 이제 명분이 생겼죠. 여기 너무 세다. 여론이 집중돼 갖고 내 힘이 통하지 않았다. 이제 자백하시죠라고 이렇게 그거 맞네. 실무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름 그래서 계획적. 제 생각에는 변호인단에. 이제 독생녀라고 하시는데 지금 독방 들어가서 독방녀가 되셨잖아요. 독박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자백을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네. 사실 지금 제가 또 듣기로는 네. 이 정원주 2인자를 네. 사실 그 윤영호 씨가 픽업을 해서 그 한학자 옆에 이렇게 붙여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우리 최진봉 교주의 아니 그 교주라니? 뭐라고 할까 목사한테 총재 권력자의 옆에 있는 사람이야. 네. 근데 나도 이제 머리가 컸어. 그러니까 밖에 좀 돌아다니고 싶고 나도 좀 요즘 버리장머리고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요즘 버리장머리가 버리장머리가 없어졌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옆에 자꾸 근데 이제 우리 최진봉 총재
경제는 나보고 막 따라오라 그래.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야 정구승 네가 이제 이렇게 붙여넣는 거야 문거리로. 그런 관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현주와 이 윤영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켜서 한 전달자로 전락을 한다면 사실 그들의 양형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학자도 또 그걸 알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대로 말하세요. 독박녀님. 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한 7, 8분 남았어요. 그러네요. 정구승 변호사. 네. 최혜병 특검이 아직 구속이나 기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건의 성격도 좀 달라요. 내란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하게 지금 보직 개입을 해야 되고 직무 배제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았고 네. 그리고 증거 인멸이 워낙 그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빠른 구속 이런 게 필요했었고 네. 구속을 하면 당연히 기간 제한 때문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이야 이슈가 사방팔방 튀다 보니까 증거 인멸이 워낙 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최혜병 특검은 세 가지 갈래가 다 좀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첫 아, 번째로 그래요? 네네. 그 윤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이미 박정훈 대령님이 수사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 꼼꼼하게 수사를 해놓은 상태에 거기에 대한 리뷰나 추가 그것만 하면 됐었고 네네. 그리고 대통령 외압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를 공수처가 수사는 안 했지만 증거는 체증을 꽤 잘 해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최상변 특검이 해야 될 일은 사실 구명 로비 루트 말고는 네. 사실은 이미 있었던 수사에 대해서 덧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속이나 기소처럼 시간을 본인 스스로 시간 제한을 걸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훈 특검을 믿는 게 네. 이분은 정말로 정말 과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일반 우리 수사기관이 종교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소위 털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례가 없거든요. 네. 이분은 그런 거 정말 노박으로 들어가시는 목사들, 분인데 더 놀라운 점은 저희가 그때 마침 박정훈 대령님이랑 참고인 조사를 가서 공수처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랑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네네. 그래서 좀 서운하다. 왜 그때 우리 재판 때 이거 자료 안 주고 막 이랬냐 이런 식으로 약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얼굴이 하얘지시더니 지금 저희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네요. 그때 특검이? 최혜병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심지어 공수처 출신 수사관들도 모르게 그만큼 이분은 철두철미하고 뒤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이제 좀 그 성적표가 나올 때쯤이면 기소가 이루어질 거고 제가 유일하게 지금 양 특검을 다 가봤어요. 김건희 특검과 그 최혜병 특검을 가봤는데. 그 최혜병 특검이 유독 더 낙구락구 침대의 숫자가 많았고 그러시네요. 저는 네. 최혜병 특검에서 사실 그 전부터 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이 외압을 통해서 그럼 외압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냐? 우리는 그 정점에 김건희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아래 누가 있습니까? 블랙펄 인베스터 이정호가 있는 것이고 그 이정호와 또 임성근과의 관계 그리고 또 과정 속에서 이 종교계에서도 같이 민원을 넣는지 이거 사실 구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국민적인 분노 일으킬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특검 관련해서 요 최혜병 특검에서 그러니까 구속을 청구한 사건들이 좀 유독 그 김계환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기각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아쉽고 뭐 불구속 수사하다 보니까 또 약간 지연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지지자분들의 걱정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공수처에서 수사가 그러니까 체증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조 기자들이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발 뭐 공수처 검사 한 명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거기가 공수처가 아예 그냥 입단속을 다 시켰더라고요. 절대 언론과 접촉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발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조금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하는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잘 하고 있고 분명히 성과를 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적표로 한번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건과 그리고 특검의 성격이 다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